안녕하세요. 김수환입니다. 경찰관 생활을 좀 오래 했고요. 23년 정도 했고 강력형사 한 21년 정도 했습니다. 현재는 탐정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오래간만에 제 소개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유튜브에 여러 군데 이제 나오고 하다 보니까 제가 뭐 아직도 이제 뭐 형사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제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탐정에 대한 일에 대해서 외국에만 있는 우리나라에는 아직 탐정이라는 게 생소하고 불법적인 일을 의뢰를 받아서 불법적으로 일을 하는 의뢰를 하는 사람들도 불법적으로 이제 의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뭐 저한테도 가끔은 뭐 불법적인 의뢰를 하시는 분도 있고 이제 물론 저 같은 경우는 불법적인 부분을 커트를 하고 제가 지향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다른 뭐 탐정 사무실 뭐 이런 데서는 불법적인 일을 아직도 많이들 아무래도 뭐 불법적인 일이라는 게 의뢰 비용이든 뭐 이런 게 금액이 크다 보니까 금액이 크다는 거는 당연히 그만큼 불법적인 요소가 많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. 불과 뭐 한두 달 전에 송파 경찰서 관할에서 방송에서 많이 나왔으니까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. 법적인 처벌은 당연히 뭐 신분센터든 불법적인 일을 한 친구들도 당연히 처벌을 받지만 의뢰를 하신 분도 처벌을 받아요. 돈을 뭐 많이 준다고 해서 일은 해결될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걸립니다. 그렇게 됐을 때 의뢰하신 분도 그 처벌을 똑같이 받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잘 생각을 하시고 불법적인 일을 의뢰를 하시는 걸 좀 지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. 뭐 제가 이제 불법적인 일을 이제 안 하면 과연 저는 뭐 탐정 일이라고 하면서 똑같은 뭐 그런 신분센터나 이런 데하고 뭐가 틀릴 거며 무슨 일을 하기 때문에 수익 창출을 하고 직원들을 막 급여도 주면서 사무실 운영을 할 수 있나 이렇게 뭐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. 불과 뭐 몇 달 작년이죠. 산업 스파이 관련해서 연락이 왔어요. 연락이 와서 자기 회사에 또 어디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직원인데 직급이 있는 경쟁업체하고 모종의 거래 내지는 뭐 자기네 회사의 비밀 같은 거 뭐 그런 걸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의심만 가지고 고소 고발을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수사기관에 이제 그 증거를 좀 찾기 위해서 저한테 이제 상담을 하면서 의뢰를 했고요. 일반 분들이 생각하실 때 아니 뭐 신고를 하면 수사기관에서 뭐 수사를 해주는 거 아니냐. 그건 이제 뭐 강력사건 같은 경우 피해자가 있고 실질적으로 벌어진 일이고 수사를 착수를 해서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서 이제 수사를 개시를 하고 시작을 하지만 이 고소고발건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뭐 사기 내지는 이런 산업범죄 이런 경우에는 증거가 없으면 여러 가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. 그래야지만 수사기관에서도 그걸 근거로 해서 압수수색이 됐든 강제적인 수사를 돌입을 할 수가 있어요. 근데 그러한 부분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는 의심 가는 그 직원에 대해서 추적을 하고 기행을 하고 뒷조사를 한다는 것은 회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 국방이라든가 원자 뭐 이런 국익을 해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뭐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돌입을 해요. 그 사건 같은 경우는 5명, 6명 정도가 투입이 됐어요. 왜 그렇게 많이 저기를 했냐면 회사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뭐 국비 프로젝트라든가 다 확인을 하려면 한 사람만 상대를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 사람이 경쟁업체가 됐든 아니면 다른 업체가 됐든 아니면 본인이 됐든 그걸 뭐 정보를 빼고 뭐 자금을 뭐 자기가 뭐 되돌리든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확인을 하려면 인원이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. 그리고 기간도 당연히 길어질 수밖에 없고 물론 좀 전에 얘기했지만 불법적으로 저기 달고 녹음하고 뭐 얼마든지 불법적으로 하면 빨리 일도 하고 빨리 해결할 수도 있고 빨리 찾아낼 수도 있어요. 근데 그렇게 하면 그거는 증거로서 어쨌든 채택도 안 될 뿐더러 그게 나중에 밝혀졌을 때는 의뢰인 그 기업체 대표도 그렇고 저 또한 처벌을 받기 때문에 불법적인 일을 그래서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힘도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직원들도 투입이 그만큼 많이 되는 거예요. 뭐 어쨌든 또 말이 샜는데 얼굴 뭐 사진이라든가 타고 다니는 차량이라든가 뭐 기본적인 거는 알 수 있었죠. 그 직원이 이사를 가서 집을 모르는 거예요. 처음에 이제 입사했을 때 그 주소를 아마 변동을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집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. 회사에서 출근해서 퇴근할 때 그때부터 이제 따라다니기 시작을 했고 누구를 만나고 뭐 퇴근해서 어디를 가고 뭐 술 마시러 가고 뭐 하는 걸 계속 이제 미행을 했는데 또 불구하고 지방도 가고 막 그러더라고요. 혹시나 뭐 지방 가서 진짜 누굴 만나나 몰라가지고 뭐 대전 뭐 부산도 갔었고 그 직원을 5주에서 6주 동안 별다른 소득이 없었어요.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고 뭐 미행을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회사들처럼 잠복 아닌 잠복도 하고
어쨌든 한 5주, 6주 동안 아무 실적이 없다 보니까 의뢰를 했던 대표 입장에서도 정말 자기가 생각했던 게 좀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. 프로젝트가 됐든 기획이 됐든 이러한 부분들을 경쟁업체는 어디로 많이 빼돌리려면 그렇게 눈에 띄게 뭐 바로바로 하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. 그러한 자료들을 뭐 한 번에 다 빼는 것 자체도 티가 확 나기 때문에 내가 처음에 이제 상담을 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기본적으로 그거는 2개월 정도는 잡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. 원래 그 회사가 외곽 쪽에 있었는데 그 직원이 한 번도 이제 이 강남권이나 이쪽으로는 들어온 적이 없었거든요. 근데 그때 이제 7주차가 됐을 때 직원으로부터 이제 전화가 왔어요. 퇴근을 하면서 강남 쪽으로 방향을 간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 한 6주 정도를 계속 우리가 따라다녔지만 강남에는 한 번도 오지를 않았었는데 포커스가 잡혀가지고 간다고 하길래 왠지 좀 느낌이 오늘 뭐 좀 그런 생각에 다른 직원들 그때는 이제 매일 이제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일상이 2명만 계속 이제 그 직원을 따라다녔었는데 그날 이제 연락을 받고는 다른 직원들하고 저도 포함해서 기존에 이제 2명까지 합치면 7명이네요. 많이 들어갔네, 많이 들어가게. 일식집에 이제 들어가더라고요. 그 직원하고 상대방이 남자 2명하고 해서 3명이 이제 만난 거고. 끝나고 내려오는 걸 갖다 이제 제가 얘기를 직원들한테 하고 직원들이 같이 만났던 그 2사람에 대해 각자 다 미행을 다 따로따로 했죠. 다음날 이제 새벽에 확인을 해보니까 그 대표가 의심했던 대로 경쟁업체의 그 임원이었어요. 그 2사람이. 그거를 이제 토대로 해서 저한테 의뢰를 했던 그 대표하고 만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뭐 증거를 수집을 했던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다 얘기를 해주고 확인을 시켜주고 수사기관에 그 고발을 하게 됐고 그 직원은 구속이 됐어요.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공인 탐정이 있고 사설 탐정이 있어요. 그러니까 이제 공인 탐정은 말 그대로 저처럼 이제 수사기관에서 일을 했던 경력이 있는 최소 5년에서 7년 그 정도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일정 교육을 받고 그래서 수사기관하고 같이 협조도 하고 수사기관에서 의뢰도 해요. 증거를 찾아달라고 탐정한테. 살인사건부터 해서 강력사건이든 그런 걸 같이 공유를 할 수가 있어요. 대신에 그걸 따기가 엄청 힘들죠. 아무리 경험이 있는 수사관 출신들이라고 해도 최소 1년에서 2년을 교육도 하고 훈련도 하고 다 해야 돼요. 그래야지만 자격증 신청할 자격이 돼요. 국가에서 국가 자격증으로 발행을 하는 공인 탐정이고 사설 탐정은 그렇게까지는 안 해요. 대신에 일정 교육은 다 받아야 돼요. 이게 뭐 짧게는 6개월이고 길게는 2년까지.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뭐 미국 유럽처럼 공인 탐정, 국가 자격증, 그리고 사설 탐정 이렇게 있어요.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공인 탐정은 없어요. 그냥 사설 탐정이에요. 물론 이제 지정이 돼 있겠죠. 뭐 아무 협회나 다 하는 건 아니지만 그 지정된 협회에서 교육을 받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자격증을 받는데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일본식으로만 한다는 거는 좀 지금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시스템과 뭐 별다른 차이가 없기 때문에 불법이 계속 만연할 거로 저는 생각이 들고요. 정말 탐정법을 도입을 한다면 미국이나 유럽처럼 공인탐정, 사설탐정 이렇게 좀 분류를 해서 그러한 부분들 좀 혼합식으로 해서 우리나라도 탐정법을 만약에 통과를 시키고 진행을 한다면 스토킹 뭐 이런 범죄들 개개인을 갖다가 다 스토킹하는 걸 갖다가 경찰관들이 수사기관에서 따라다닐 수 없어요. 인력도 물론 당연히 없을 뿐더러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. 왜? 강력사건은 계속 벌어지거든요. 강력사건 위주로 수사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스토킹 범죄를 일일이 보호하고 찾아다니고 쫓아다니고 할 뭐 인력 내지는 시간 모든 게 없어요. 수사기관은 말 그대로 수사기관이에요. 사건이 벌어져서 강력사건이든 어떤 사건이든 수사를 하고 범인을 찾아내고 잡고 하는 게 수사기관이 하는 일이지. 물론 뭐 지구대파소처럼 예방 순찰을 하고 예방을 하는 경찰관들도 있어요. 하지만 신변에 뭐 위협을 가하든 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이렇게 조치를 하거나 해줄 수는 없어요. 스토킹을 당하고 있는 그 사람이 정말 스토킹을 당하고 있는지 어떤 위협을 당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증거를 찾아내는 게 탐정이 하는 일이에요. 그 증거를 찾아내면 그거를 수사기관에 제출을 하게 되면 당연히 그 부분에서는 수사기관에서는 수사를 하겠죠. 협박을 한다든가 뭐 생명에 뭐 위협을 느낀다든가 이랬을 때 그 상대방을 갖다 찾아내서 처벌을 받을 수 있게끔 증거를 갖다가 수집을 하고 피해자가 그걸 제출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게 저 같은 탐정이니까. 그렇다고 제가 무슨 가가지고 스토킹을 하는 그 사람이든 뭐
그런 사람들을 뭐 때리거나 할 수는 없어요. 제가 뭐 해결사도 아니고. 그럼 저도 교도소 가는데 그렇게 뭐 불법적인 일은 할 수는 없는 거고요. 그 증거를 찾아서 수사기관에서 정당하게 수사를 받고 처벌을 받을 수 있게 그 증거를 수집하는 거는 저 같은 탐정이 필요한 겁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